네, 오늘의 학습 목표는 장기 이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도네이션, 장기 기증에 관련된 겁니다. 장기 기증에 있어서는 우리는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뇌사자로부터 받는 장기와 또 순환 정지로부터 된 환자로부터 받는 장기, 그렇게 구분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좀 따로 양을 간략하게 하기 위해서 1편 브레인 데스, 뇌사자 장기 기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처음에 1960년대 초기의 장기 이식은 대부분 Circulatory Death Donor, 즉 DCD 도너에서 시행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브레인 데스 개념이 아직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1968년도에 하버드 브레인 데스 크라이테리아가 발표되고 이후부터는 DBD가 표준이 되면서 즉 뇌사자가 주가 되고 DCD는 대부분 중단되었습니다. 당연히 DBD가 뇌사자는 하트나 폐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잘 순환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브레인데스, 뇌사라는 것은 죽었는 걸 판정받은 거죠. 그런 상태에서 장기를 획득하는 것이 가장 웜 이스케미아를 줄이고 좋은 상태의 좋은 질의 장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DCD는 점차 사라져갔던 것이죠. 1991년도에 토마스 에간이 동물 실험을 통해서 DCD, 롱 트랜스플란테이션의 가능성을 다시 한번 제시하면서 현대 DCD 연구가 시작되었는데 이 배경에는 우리가 뭐 잘 알듯이 장기 이식 대기자는 증가하고 그렇지만 공여되는 도네이션 되는 폐는 줄어드는 많지 않은 부족한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이런 DCD로 이 도네이션의 어떤 범위를 확대하고 싶은 그 니즈가 있었다는 거죠. 1995년도에 마스트리크트 워크샵에서 DCD 분류를 만들었습니다. 이 DCD 분류는 이제 어떤 상태에서 DCD가 되었느냐, Circulatory Death가 어떤 상태에서 되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눈 것이고, 그 이제 첫 성공적인 이 Controlled DCD, 아주 잘 조건이 잘 맞추어진 상태에서 Circulatory Death를 이제 유도를 했고, 그런 이제 상태로부터 폐를 떼서 이제 이식한 좋은 케이스들이 성공적인 케이스가 벌고됐어요. 그래서 이게 현대 DCD 시대의 출발점으로 여겨지고 있고요. 지금으로부터 30년 정도 전의 일이죠. 2000년대에 들어서는 영국, 미국, 네덜란드 등에서 DCD 프로그램이 점차 확대되었고 2010년도도에는 EVLP, 잘 아시다시피 엑스비보 렁 퍼퓨전이라는 그런 기계들 또 뭐 그 외에도 다른 머신 퍼퓨전, 이 올간 머신 퍼퓨전 기계들이 막 발전하면서 DCD 렁 트랜스플란테이션이 급속히 증가하고 DBD와 유사한 성적이 보고되기 시작합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제 TANRP, Thoracic Abdominal Normothermic Regional Perfusion, 즉 가슴에서 캐뉼레이션을 해서 심장에서 캐뉼레이션을 해서 몸을 다시 하지만 이제 헤드베슬 쪽으로 가는 그 혈관들은 다 차단을 시켜서 브레인데스가 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장기는 다시 살려서 마치 DCD 도너가 DVD 도너로 만들어지는 그런 테크닉이 되겠죠. 그 방법 또는 ANRP, Abdominal Normothermic Regional Perfusion, 즉 이거는 가슴 쪽은 그냥 살리지 않고 이제 서큐리티 데스가 된 이후에 복부 쪽 대동맥에 캐뉼레이션 하고 또 복부 쪽 이제 정맥에다가 캐뉼레이션을 해서 복부 쪽 장기 쪽으로만 펄퓨전을 시키고 그래서 간이나 콩팥이나 췌장이나 이런데 리퍼퓨전 시키면서 다시 DBD처럼 만들어주는 그런 형태의 NRP 기술이 발달했죠. 요즘 엄청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 간 같은 경우는 이 NRP가 이제 뭐 거의 표준이 되다시피 해서 워낙에 성적이 좋으니까요. 이렇게 했을 때 NRP를 썼을 때 그것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특히 스페인은 거의 루틴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다양한 도네이션의 방법들이 이 기계들의 발달과 여러 이제 개념들이 좀 더 에티컬한 문제들 이런 것들이 좀 해결이 되면서 이제 DCD 도네이션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도네이션 애프터 브레인 데스에 대해서 DBD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irreversible loss of all brain function, 모든 브레인 펑션, 이 브레인스템, 척수를 포함해서 뇌 기능이 완전히 비가역적으로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하지만 심장은 여전히 뛰고 있죠. 스스로 심장은 뛰고 있고 permanently lost 된 게 뭐냐? 첫 번째, consciousness, 의식이 없습니다. 두 번째, spontaneous breathing이 없습니다. 세 번째, brainstem reflex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 세 가지가 갖추어지지 않으면 brain death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brain death가 되려면 이 세 가지, consciousness, spontaneous breathing, brainstem reflex 이것의 테스트에서 이것이 없다는 것이 증명이 돼야 됩니다. 자, 스파니스 브리딩이 없으니까 당연히 이런 뇌사 환자 판정 받기 전에 어쨌든 이런 상태의 환자들은 뭐가 필요합니까? 기계호흡, 미케니컬 벤틸레이션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혈압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낮을 때는 우리가 뭐 그런 것들을 승합제, 바조 액티브 스포트를 해줄 수도 있겠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프로큐어먼트, 장기를 떼기 전까지는 산소 공급이 잘 되도록 유지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서 가장 부러운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는 한국에는 없지만 미국에는 각 그 좀 센트럴리제이션이라고 해서 어떤 지역에 가면 물론 뇌사 판정을 받고 그 각각의 그 판정받은 그 병원에서 도너를 관리할 수도 있죠. 하기도 하죠. 하지만 어떤 지역에 가면 그런 뇌사 판정 받은 환자는 이 센터로 옮깁니다. 도네이션 받은 그런 것을 이제 전문적으로 만들어진 센터가 있어서 마치 하나의 작은 병원인데 그걸로 가서 거기에는 그 도네이션 된 환자들, 뇌사자 환자들을 정말 잘 관리해 줄 수 있는 전문 인력들이 딱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센트럴라이즈드 센터에 가서 전문적인 도네이션 센터에 가서 프로큐어먼트를 해보면 정말 도너 관리 너무 잘했다. 이런 느낌이 팍팍 들어요. 기관지 내시경 자주 해서 가래 케어도 잘하고 혈압 조절이나 이런 것들도 다 잘하고 그래서 너무 그러면은 미국이 확실히 앞서 있구나 느낌이 듭니다. 먼저 브레인 데스 테스팅 전에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다.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이 환자가, 이 도너가 알려진 원인에 의해서 아주 치명적인 브레인 인저리를 받았다는 것이 증명돼야 됩니다. 즉, 브레인 CT를 찍으면 예를 들면 가장 많은 거 브레인 헤모리지가 있다든지 또는 뭐 브레인에 이제 총상 같은 거 미국에는 이제 권총으로 자살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그 치명적인 외상 어떤 이런 원인이 분명하게 나와줘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이 컨디션이 도저히 되돌릴 수 없다. 이 리버서블 컨디션이라는 것이 의사들에 의해서 판정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환자의 체온이 당연히 정상적인 체온인 상태에서 이런 브레인데스는 판정될 수 있는 거죠. 체온이 너무 낮은데 그런 것들이 교정 안 된 상태에서 브레인데스 이런 것들 뭐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적당한 블러드 프레셔가 유지된 상태. 뭐 각 기관마다 다 기준이 달라요. 하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시스톨릭 블러드 프레셔 100 이상이 유지되는 상태 또는 맵이라고 해서 민 아트리아 프레셔가 뭐 그래도 뭐 최소한 뭐 60, 70은 이상 된다. 뭐 75는 넘는다.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만약 메타볼릭 또는 엔도크라인 문제가 어브너멀티가 있다면 이런 것들이 교정을 미리 해준 상태 교정을 해준 후에 브레인데스 테스팅을 해야 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수면제, 세더티브스 같은 거 또는 뉴로머스큘러 블라킹 에이전트 그런 것들은 당연히 끄는 상태여야지
무슨 리플렉스 반사라도 보지 않겠습니까? 또는 인톡시케이션, 어떤 테스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혼란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인톡시케이션 상태라면 그런 것들이 수정이 되든지 그런 것들이 하여튼 없다는 전제 하에서 브레인 테스트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브레인 데스의 판정은 코마 상태, 환자는 딥 코마 상태여야 되고 어떤 의식이 없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의미 있는 어떤 external stimulation, 외부 자극에 대해서 뭔가 그거에 대한 의미 있는 리스판스는 당연히 없어야 합니다. 즉, no eye opening, 눈을 뜨지 않고요. no verbal response, 내가 아무리 귀에 대고 막 소리를 질러도 환자는 전혀 반응이 없어야 되고요. no purposeful motor movement, 이 손발이나 움직임 이런 것들이 뭔가 그냥 involuntary하게 움직이는 건 오케이인데 틱틱거리는 그런 움직임이 있지 않지만 뭔가 뭔가 잡으려고 한다든지 그런 의미 있는 움직임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브레인 데스가 될 수 없습니다. 단지 리플렉스는 스파이널 리플렉스는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스파이널 리플렉스는 있을 수 있다고 했지만 브레인 스템 리플렉스는 무조건 절대로 없어야 되겠죠. 우리가 이 브레인 스템 리플렉스의 가장 대표적인 것들을 보면 퓨필리 라이트 리플렉스, 자, 동공 검사를 했을 때, 동공 반사 검사를 했을 때 동공은 픽스돼 있고 non reactive 상태여야 되고, 코니얼 리플렉스, 이제 온갖 코니얼 그 각막을 터치했을 때 눈에 깜빡임이 없죠. 오클로세팔릭 리플렉스, 돌즈 아이가 없습니다. 오클로 베스티블라 리플렉스, 콜드 칼로리 테스트라고 해서 귀에 이거 찬물 넣고 한 그 테스트 하면 니스타그무스 보이고 이런 거 그런 거 없습니다. 개그 리플렉스 없어야 되고요. 커프 리플렉스 없어야 됩니다. 페이셜 모터 리스판스, 어떤 통증 자극을 줬을 때 얼굴에서 어떤 표정 변화 이런 것들이 통증을 못 느끼는 그런 게 당연히 돼야 되겠죠. 나중에 나오겠지만 DCD 도너, 그분들은 사실 굉장히 치명적인 그 신체 건강상 문제가 있는 것인데 이 리버서블한 메디컬 컨디션인데 왜 브레인 데스 판정을 못 받냐 하면 대부분은 이 브레인 스템 리플렉스가 일부 살아있기 때문에 안 돼요. 개그 리플렉스가 살아있다든지 뭔가 이런 단 아니더라도 부분적으로라도 조금이라도 살아있으면 그것은 또는 레스피레이터리 드라이브가 살아있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을 때는 이제 브레인 데스 판정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분하는 포인트를 알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또 암니아 테스트라고 해서 이 레스피레이터리 드라이브가 있느냐 없느냐를 이 테스트를 통해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테스트를 하기 전에 옥시지네이션과 헤모다이나믹 스터빌리티는 딱 설립을 해줘야 돼요. 환자는 기계 호흡을 달고 있는 상태에서 벤틸레이션 100% 산소를 주고 확실하게 옥시즌을 올려줘요. 풀이 옥시지네이트를 시켜줘요. 그런 다음에 벤틸레이터를 디스커넥합니다. 디스커넥하고 그렇지만 산소를 완전히 안 주진 않고 캐테터나 티피스 같은 거를 이제 좀 해서 이제 패시브하게 준다고 해야 되죠. 약간 그런 느낌으로 산소는 이제 공급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유심히 관찰을 합니다. 레스피레이터리 에포트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게 되고 레스피레이터리 에포트가 있으면 안 되겠죠. 브레인 데스 판정을 위해서는. 그리고 나서 어느 시간 후에 ABG 가스를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측정을 해서 뭘 봅니까? 만약에 레스피레이터리 드라이브가 없으면 제일 문제되는 게 뭘까요? 이산화탄소 농도가 됩니다. CO2 농도를 보고 이제 이 암니아 테스트가 파지티브다, 네거티브다를 하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렇게 벤틀레이터 띄고 막 테스트 하는데 만약에 환자가 하이퍼텐전, 저혈압이 빠지거나 하이폭세미아, 너무 심하게 저산소증으로 가거나 뭐 부정맥이 심하게 심각하다. 그러면 환자가 사망하면 이 장기가 손상을 받으면 안 되니까 그때는 이 테스트를 터미네이션, 스탑 해야 됩니다. 이 암니아 테스트에서 자 관찰했을 때 respiratory spontaneous respiratory movement가 없고 CO2 레벨이
60 이상으로 나오거나 또는 베이스라인 ABG에서 나왔던 CO2보다 20 이상 CO2가 증가했을 때는 이 암니아 테스트 파지티브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Time of death, 사망 시기는 어떻게 정해지는가? 이 오피셜한 사망 시기는 brain death determination이 완료된 그때 기록이 됩니다. 즉, 만약 암니아 테스트가 성공적으로 잘 끝났고 잘 끝났다면 이 시간이 암니아 테스트가 이 진단 기준을 다 충족시킨 그 시간이 오피셜한 타임 오브 데스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엔실러리 테스팅, 부가적인 다른 영상 검사 또는 초음파 검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면 이제 뇌사 판정을 위해서 그러면 그 사망 시기는 그런 엔실러리 스터디가 브레인 데스를 컨펌한 그 시간이 타임 오브 데스가 되겠죠. 제가 보니까 막 소아, 되게 어린 소아 같은 경우에 브레인 데스 판정할 때 레디오 뉴클라이드 세레브럴 블러드 플로우 스터디 뭐 이런 거 막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확실하게 잘 모르겠지만 부가적인 검사들로는 세레브럴 엔지오그라피라든지 레디오 뉴클라이드 세레브럴 블러드 플로우 스터디라든지 트랜스크레니얼 도플러 울트라소노그라피, 일렉트로 엔세팔로그라피, EEG 같은 것들을 하기도 한답니다. 이 런 프로큐어먼트에서 이 브레인 데스 판정이 왜 중요하느냐? 이 브레인 데스 판정이 돼야지 우리가 당연히 이 런 프로큐어먼트를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오건 리커버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이것은 브레인 데스라는 것은 리걸 데클러레이션입니다. 이 사망했다는 법적인 판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 브레인 데스가 이제 판정 받았다는 것은 이 도너가 이제부터 가지게 될 또는 뭐 가지고 있는 문제점, 피지올로직 체인지들을 이제 의료진들은 인식해야 된다는 것이죠. 카테콜라민 설지 같은 거, 뇌사 상태에서는 혈압도 막 오르고 막 그러죠. 헤모다이나믹하게 인스타빌리티 불안정합니다. 그다음에 내분비 계통이 불안정하고요. 또 자체적으로 인플라마토리 액티베이션 돼갖고 이 브레인데스 기간이 길어지면 장기 퀄리티가 당연히 좀 나쁜 영향을 받죠. 또 펄물 인저리, 인플라마토리 액티베이션 되고 뭐 이러면 펄물 인저리, 펄물 이디마 뭐 이런 것들 올 수 있고요. 뭐 또는 계속 누워 있는 상태니까 뭐 펄물 스럼보 엠블리즘 같은 것들 걱정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어쨌든 프로큐먼트 서전들은 브레인데스 데클레이션의 타이밍을 이해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뇌사 판정 후에 도너를 어떻게 잘 매니지해서 좋은 장기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DCD에 대해서 공부해 볼게요. 감사합니다.